네, 1월 6일 월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요한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역시 CES 제일 처음에 가져왔습니다. 공매도 전산화 영풍 이번 주 핵심 일정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CES 2025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죠. 올해의 키워드는 뭡니까? CES가 이 세계 최대의 IT 박람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이 증시뿐 아니라 경제도 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주제는 다이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브인이란 주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모를 수 있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 적용되고 활용되고 대중화되는 분야들에 초점을 맞춘 전시 행사가 이번에 2025 CES에서 이제 펼쳐질 전망이고요. 대신증권 같은 증권가에서는 이번 CES 2025에서 AI뿐 아니라 AI와 결합된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또 로봇 분야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AI를 통해서 더 발전이 돼서 결국 기존의 기기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에서 키워드를 딱딱 뽑아내자면은 결국 AI, 자율주행, 로봇, 헬스케어 이 정도가 CES에서 가장 많이 논의될 부분이라는 건데 여기에 아마 양자 기술, 퀀텀 테크놀로지를 올해 주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CES가 또 매년 세계 주요 기업들을 선정해서 최고 혁신상을 수여를 하는데 이번에 전 세계 19개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웅진시크빅이 중요할 텐데 웅진시크빅까지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매년 초에 열리는 CES, 저도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 CES 기간에 여러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설도 하고 관련 종목들 주가도 막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죠. 올해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해야 됩니까? 올해 기조연설로 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일 겁니다. 그분도 나오시네요. 예. 8년 만이고요. 지난 2017년에 기조연설했을 때 그때만 해도 조금 생소했던 AI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었죠.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있을 겁니다. 이 기조연설이. 기술적으로는 이 차세대 아키텍처, 최근에 발열 때문에 말이 많았던 블랙웰이 적용되는 RTX 50 시리즈 공개가 아마 이 기조연설을 통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기조연설 뒤에는 질의응답도 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가 우선 단기적으로 주목할 부분이고 저희도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조연설을 AI 자막 번역이 들어간 실시간 중계 해설 방송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8년 전에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얘기했었던 AI라는 키워드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좀 신경 써서 이번에 나올 내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최근에 국내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곳들은 여러 가지 이슈로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CES에서 주요 테마로 꼽힐 가능성이 높은 로봇이라든가 모빌리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CES 개막과 또 개막 후에 어떤 모멘텀이 이어질지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또 하나, 엄밀히 따지면은 이 CES 2025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또 이번 CES가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입니다. 9일에 이 CES가 처음으로 신설한 양자 기술 세션 포럼이 열리거든요. 여기서는 양자 기술의 이 정밀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제가 이 보고서들 보고 이 제목들만 확인해서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이 양자 기술의 정밀도가 얼마나 높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들 양자 기술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상승 중인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인 아이윈 플러스라든가 코이버 같은 이 관련주 투자 심리에도 추가적인 모멘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생각해 보실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 이 투자 심리가 기술보다 좀 앞서 나간 종목들은 CES가 끝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상승세가 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CES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부각되는 소위 말하는 반짝 스타가 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중기 보유보다는 단기 수익 실현이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점도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뭐 모든 테마가 뭐 그렇지요. 자, 두 번째 공매도 얘기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한 게 아마 재작년 뭐 말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11월인가 그랬는데 올해 3월 말이면은 공매도 전면 재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해 왔는데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 테스트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해야 된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였고요. 오는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거래소가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와 함께 테스트 돌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NSDS라고 해서 거래소가 기관 투자자들의 잔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매매 내역과 비교를 하고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을 상시 적발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된 것이고요. 모의시장을 한 달 정도 운영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3월 말 공매도 재개는 차질 없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7월이었으니까 약 6개월 만에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데요. 국내 증권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냉소적이고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공매도는 특히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시장의 적정 가격을 찾는데 공매도가 역할을 한다는 공매도 존치로견에도 사실 극렬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기저에는 신뢰 문제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3월 말 이후로는 우리 시장에서 정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문제가 없어질지 또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공매도 재개는 좀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또 공매도하고 주가 등락하고 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으니까요. 3월 31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면 허용 재개가 그날부터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려 아이언의 최윤범 회장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영풍의 장영진 고문이 경영하는 영풍 얘기입니다. 영풍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소액주주들이 좀 불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영풍의 주가 움직일 수 있을 모멘텀이 생길지를 이번 주에 아마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계속 올랐는데 영풍은 못 오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려아연, 영풍 얘기하면 영풍이 아닌 고려아연의 종목 쪽에서 주가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져 왔는데 이번에는 영풍 얘기입니다. 영풍의 소액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자체 홈페이지를 소액주주들이 만들어서 현재 영풍의 경영에 대한 사실 굉장히 날선 비판과 함께 주주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주 서한을 보낸 이 소액주주연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전체 의결권있는 보통 주식의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주 서한 내용 살펴보면요, 영풍에 정말 뼈아픈 내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안전사고가 좀 많았고 소송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풍이 1,000억 원 정도 충당 부채를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거 제대로 부채 설정도 다 안 했다. 1,000억대로 안 했다. 왜 계획대로 안 했냐. 또 주력 사업인 비철 재련 사업, 아연 재련 사업 얘기입니다. 이게 왜 경쟁사보다 낫고 설비 투자도 소극적이었냐.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왜 이 회사는 자사주 매입도 없고 배당금 인상은 2016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냐 이런 비판 섞인 지적들이었고요. 소액주주연대는 이런 지적과 함께 영풍 경영진의 이 장부가 기준으로 4,500억 원, 시가 기준으로는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영풍의 투자 부동산 매각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 설비 투자라든가 그리고 주주환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영풍의 답변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못을 박아놨고요. 관련해서 영풍이 주주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주에 영풍 주가 측면에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영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영풍이 경영을 성공적으로 해오지는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고려아연하고 비교하면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를 오늘 주가 측면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 또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 봐야 될 것은 중국과 유로존의 이 경기 선행 지표죠. 이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12월 서비스 PMI와 관련해서 중국과 유로존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인 7일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ES가 미국에서 개막을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하니까 뭐 주요한 부분들은 기조연설 포함해가지고 오전에 저희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의 선행 지표인 공장 주문 건수 그리고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날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지표나 국내 이벤트로는 8일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1월 경제 동향을 8일 발표합니다. 앞서서 기획재정부가 이 당초보다 조금 많이 낮았죠. 0.4%포인트 낮은 올해 성장률 1.8%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KDI가 올해 처음으로 내놓는 경기 진단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살펴봐야겠고요. 같은 날 나올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가까우면서 점점 증권사들의 평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 LG전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가 됐으니 이미 선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숫자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삼성전자 투자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께 있겠죠. 그리고 봐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슬슬 시작이 됩니다. 슬슬 시작이 된다는 거는 민간 고용 보고서 관련 지표들은 보통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미국의 민간 급여 조사 기관인 ADP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구인 이직 해고 데이터 알 수 있는 졸트 보고서도 이날 나옵니다. 9일 날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에서는 FOMC 회의록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보고서 중에 하나가 미국의 12월 실업률이라든지 이 비농업 고용 알 수 있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12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아마 11월보다 좀 둔화가 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실제 추정과 사맞을지 그리고 경기 냉각 우려와 인플레 우려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수치가 나와줄지가 우리나라 중시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7일부터 10일까지 CES 2025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고용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